아, 네. 중국 그 상해종합지수 0.4% 출발하였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월 중국 HSBC PMI 지수 예상치가 사실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확대됐는데 이제 내일 중국 2월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지난번 2월 그 HSBC PMI 지수 예상치가 사실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2월 춘절 연향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및 또 수출 둔화 때문인데요. PMI 지수가 매월 계절 조정은 하지만 춘절, 국경절, 연휴 반영이 적기 때문에 특히 1월과 2월 변동폭이 크고 또 수출 주문 지수가 2개월 만에 50 이하인 49.8로 발표되면서 대외 경기 불확실성도 좀 영향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이 HSBC PMI 지수 예상치 둔화에 따라서 이제 내일 발표되는 통계국 PMI 지수 이 실제치도 사실 전월과 좀 비슷하거나 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월 지표는 계절적 영향이 큰 만큼 장기적인 중국의 그 경기 추세가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만약에 2월 PMI 지수가 50% 이상으로 발표가 된다면 1월과 2월 지표 평균이 여전히 작년 4분기 지표보다 높은 수준이고 3월과 4월에는 PMI 지표와 계절적 영향이 적어서 반등폭이 오히려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이제 3월 3일부터 중국 양회가 개최되는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일부터 중국의 이제 정치 협상회의와 또 3월 5일부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됩니다. 약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인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양회는 중국 연중 가장 큰 공산당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이제 국가 주석으로 선출이 되고 올해 예산안 및 또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인데 특히 철도, 투자 등 인프라 관련 투자 정책을 위한 예산안 배정이 좀 주요 관심사인데요. 앞서 발표된 철도부의 올해 예산안이 6,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신도시화 정책 및 신흥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전인대 이후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 강도가 좀 관건입니다. 전인대 이후에 이제 신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에서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규제 강도인데요. 현재 북경시의 부동산 보유세 추가 확대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 지역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현재 이제 상해시와 중경시가 보유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면제 기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북경시도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면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신도시와 관련해서 보장성 주택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인대 이후 정책 발표는 오히려 중국 증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